어느 날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더 이상 열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언젠가에 나는 꿈을 꿨다. 잠드는 것도 아까울 만큼 무언가에 몰입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새워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그 떨림이 좋았다. 나에게는 방향이 있었고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저 무덤덤하다. 하고 싶은 일을 눈앞에 두고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남들은 말한다. 번아웃이 온 거야.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가 느끼는 건 단순한 피로나 지침이 아니었다. 그건 무력한 공허였다. 머릿속은 분주한데 마음은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도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지친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 그게 내 안에 깊게 깔려 있었다. 언젠가부터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로 바뀌었다.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결과와 평가가 따라붙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다. 그게 싫어서 시작했던 길이었는데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한다. 열정은 뇌의 도파민 보상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고. 무언가를 성취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보상을 준다. 하지만 이 회로는 반복된 자극의 내성이 생긴다. 같은 자극엔 점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처음만큼의 흥분은 사라진다. 그래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건 의지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런데 이 현상을 주역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설명하고 있었다. 주역은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 음과 양이 끊임없이 순환하듯 열정도 감정도 영감도 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변하고 흐르고 사라졌다 다시 오는 것. 주역의 64개는 모두 변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결국 내려올 때가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도 다시 올라갈 순간이 온다. 처음에 불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영원히 타오르려 하면 오히려 타버린 재만 남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해한다. 그 침묵의 상태는 열정의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이다. 주역의 지혜는 변화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라고 말한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역의 가르침이다. 열정이 사라질까 두려워 억지로 불씨를 되살리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무언가를 다시 불태우려 애쓰는 대신 그 침묵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속에 머물러 보기로 했다. 억지로 방향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다. 어느 날 문득 바람이 불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꼈다. 이상했다. 불타는 열정도 아니고 벅찬 감동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열정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저 형태를 바꿔 조용한 상태로 변한 것뿐. 그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예전에 나는 늘 뜨거워야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늘 움직이고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다. 나는 이제 안다. 열정이 식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건 단지 다음 계절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뿐. 감정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는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던 열정은 놓아주는 순간 조금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불타오르기보다 흐르는 삶을 택한다.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깨어난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게 깨어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깨어남이 시작되길 바랍니다.